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25일자 문화일보 오면 보셨습니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3대 의혹 제기라는 그 부제에 민변 왜 중정부 제쳐두고 대사관에 조회 요청했나라는 헤드라인을 단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 그 뼈대였는데요. 한마디로 유성씨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과 주한 중국 대사관 특정 인사 간에 정보협조 커넥션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와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문화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예.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그 문화일보 기사에서 그 윤상현 의원이 이제 제기했다는 3대 의혹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기한 의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왜 중국 정부를 제쳐두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 이 조회 요청을 했나, 이런 의문 제기인데요. 어떻게 입장을 좀 정리하셨는지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요. 예. 사실조회 촉탁이라는 것은 항소심 법원이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이제 중국 대사관이고요. 그래서 변호인과 검사는 중국 정부의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고요.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곳은 중국 대사관이라 중국 대사관을 제출처로 지정을 한 것뿐이지, 예. 중국 대사관에 이런 확인 요청을 했다라고 보는 거는 억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게 중국 대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런 의문 제기 자체가 억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겁니다. 이거. 예. 또 한 가지 제기한 게,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검찰 문의는 무시하고 민변에만 사실조회 결과를 회신했다, 이것도 문제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의 의혹 제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변호인이 제출한 삼합변방 검사창의 정황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그 유성 씨의 원본 기록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게 시스템상 오류다라는 이제 취지의 내용인데요. 그 정황설명서라는 것을 검찰에서 진위 여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명시적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 문서 정황설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그 내용도 모두 맞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예. 나머지 다른 문서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동일하게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기 때문에 민변에만 회신을 준 것이 아니라 검찰에도 명시적으로 회신을 다 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의혹 자체가 일단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군요. 네,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기한 의혹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점, 이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일단 사실과 다르고요. 예. 이제 변호인도 사실조회를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회신이 안 올 경우에는 사실조회처에다가 빨리 사실조회를 회신해달라고 독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원이 보통은 독촉을 하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도 독촉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독촉 요청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변호인도 이제 사실조회 회신에 대한 독촉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본국에서 사실조회가 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법원의 우편이랑 팩스 송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뒤여서, 그러면 변호인에게도 팩스본을 줄 수 있겠느냐 문의를 했더니 변호인에게만은 줄 수는 없고 검찰과 변호인 동시에 팩스본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팩스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희가 알기로는 검찰이나 국정원에도 동시에 변호인과 동시에 이렇게 팩스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법원이 받기 전에 변호인이 먼저 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완전히 억측입니다. 도대체 예.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좀 저희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뭐 윤상현 의원이 민변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네, 전혀 없죠. 예. 이런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사에 보면 이런 주장이 네.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서 볼 때 주한 중국 대사관 A씨와 민변 측 네. 간에 모종의 협력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 A씨라는 분이 과거 북한에서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오래 근무한 친북 성향의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지금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서 유우성 씨를 두둔할 이유 자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김일성대를 뭐 졸업한 중국 대사관 직원이 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희로서는 그건 알지 못하는 일이고요. 알 수 없는 일이고 예. 만약에 그런 사실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그런 사실을 과연 어떻게 알게 되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여기에 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정보를 네. 과연 어떻게 파악한 그렇죠. 것인가? 중국 대사관 직원의 뭐 과거 출신이 어딘지까지 국회의원이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보기관에서 사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뭐 만약에 사찰을 해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그걸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일보 그 일면입니다. 같은 날 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통진당 제외 국정원 직원 실명 공개, 정보요원 신분 노출 미국에서는 형사처벌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뭐 네. 맥락은 다를지라도 이거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네네.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파악해서 이런 정보를 말한다면 그런 입장이신가요? 네, 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일보 기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민변을 좀 의식한 그런 부분인데요. 네. 진보 성향의 민변이 그동안 왕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을 변호해온 전력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얘기인지부터 의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뭐 간첩 사건을 변호해온 전력이 뭐 있고 뭐 무관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이제 정확한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이 견해에 따라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변호인이라면은 피고인이 진짜 간첩이든 아니든 정당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헌법에도 그런 보장이 돼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인권 옹호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뭐 민변에서는 뭐 이 사건이 간첩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조력을 주고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간첩 사건을 일반 변호사들이 그 변론을 다 회피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민변에서 더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마치 무슨 간첩 사건을 하고 간첩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전혀 그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 특별히 이제 그 민변과 뭐 간첩 사건 변호를 해 왔다 이런 네. 걸 좀 연결지어서 제기하는 이유가 민변 역시도 좀 종북 프레임 안에 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그런 의구심이 드는 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 보수와 진보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고 사법 절차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종북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 여권이냐 야권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래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자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고 범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합치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상한 논리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뭐 증거 위조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뭐 소위 물타기 시도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뭐 문화일보에서 같은 이상한 의혹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위장되고 또 종북 딱지를 붙인 식으로 자꾸 들고 나오는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진보 진영 역시 또 이번 기회에 마치 보수에 대한 심판으로 몰고 가는 듯한 이런 뉘앙스도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헌법 가치의 기본적인 것을 뒤흔든 문제인데 예. 진영의 논리로 가져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보수든 진보든 이걸 좀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사건 경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까지 나온 보도로는 이제 국정원이 셀프 검증을 했는데 네. 증거 조작 없었다. 이걸 이제 검찰에 지금 보고서를 국정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뭐 혹시 접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언론 보도 통해서 좀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제 의혹의 당사자가 네. 스스로를 검증한다는 거, 뭐 국정원은 셀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좀 합당한 상황인가요? 저도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답변이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평양의 이모 영사,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던 이모 영사가 뭐 지금 모든 위조된 문서 3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얘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나 국정원에서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안타까움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강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사안인데, 단순하게 뭐 지금 셀프 조사, 내지는 진상 조사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의혹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검찰도 지금 수사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죠? 아니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사건 번호도 부여됐다라고 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네네. 사문서 위조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 변호인들에게는 얘기가 됐어요. 예. 지금 관심이 가는 게 또 지금 이제 대검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 포함해서 8건 지금 문서 감정 절차 밟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빠르면 오늘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문서 감정을 한다는 의미가 검찰에서는 자기네들의 위조 문서라고 지금 판명이 났던 그 문서들에 대해서 그 위조라면은 어떤 위조인지 위조의 유형을 확인하고 싶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장은 동일한데 도장을 찍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위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도장 자체를 위조한 것인지 일단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서 감정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예.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그런 감정에서
그 어떤 결과를, 의미 있는 결과를 뭐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문서입니다. 그 삼합변방검사청에서의 정황 설명서와 그거에 대한 검찰의 답변서, 이 두 문서만이 뭐 육안으로 볼 때 동일한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위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그 단 하나의 문서일 것이고요. 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것이 이제 뭐 도장은 동일하다라고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전혀 도장도 다르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검찰에서의 방점은 도장은 같다, 또는 도장이 뭐 같은지 판독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위법으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내용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여론을 그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우려했던 대로 검찰의 그 감정 결과가 나올 경우에요. 네. 민변이나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수단이 있습니까? 일단 뭐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고 반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예.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검찰의 증거들이 다 위조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서들은. 그래서 뭐 지금 감정 결과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설사 뭐 검찰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검찰 측의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내용이 틀렸다, 다시 말해 변호인 측의 내용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용 자체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뭐 여론으로 어떻게 호도할지는 저희도 조금 두고 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지금 바뀔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그 증거 조작 의혹 사건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